자, 폈나요? 유능길의 장마고요. 우리가 이게 뭐 모의고사 시험을 지금 치르는 게 아니니까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잡아놓고 갈게요. 자, 주제 먼저 잡을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6.25. 자,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 그리고 민족적 참상의 극복이야. 근데 이렇게 길면은 너네 못 외우잖아. 에? 간단하게 가자고 얘들아.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6.25가 발생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6.25 뭐 어떤 게 있겠어? 6.25 문제들. 이 문제들 안에 이제 갈라 나오는 거죠. 이념 갈등. 6.25 자체가 이념 갈등 전쟁이니까요. 됐어요? 뭐 이념 갈등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자면은 이념 갈등이 반영된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민족 참상이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안 좋아졌겠어? 이것을 이제 극복해보자 라는 겁니다. 됐죠? 정 못하겠으면 이 정도만 해도 좋아요. 장마 하면은 6.25 전쟁을 끼고 있고 그 안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감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어린 서술자인 나예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린 나이입니다. 이랬을 때의 위험성이 있죠. 뭐예요?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통해 6.25 전쟁을 겪으며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서술자는 나고요. 봐야 되는 게 한 집안 내 이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 된 거죠. 얘네 집안이.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너는 뭐는 어떠고 뭐는 어떠고. 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할머니. 그러니까 한 집안의 인연 갈등인데 이게 누구예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되겠어요. 왜요? 각각 자식이 전쟁에서 위치한 데가 달라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됐죠? 하지만 이 둘이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연결도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 둘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도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극복의 방식은 토속성이 있을 거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 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자,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요, 6.25 전쟁이 터져요. 외할머니 여기 나왔죠? 외할머니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골의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할머니네랑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피난에 가서 합쳐진 거예요. 됐어요? 그때 나의 삼촌은 빨치산이야. 됐어요? 국군 소위인 외삼촌은 소대장이야. 이해 갔어? 지금 이 두 분의 아들들이 갈라졌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한 명은 삼촌, 한 명은 외삼촌이다. 문제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외할머니가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아들이 전사했으면 어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의 아들이니까 빨치산이에요. 됐어요? 아닌가? 잠깐만. 아니. 소대장이야, 소대장. 빨치산은 이쪽이야. 헷갈렸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됐습니까?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외할머니가 그럼 분노가 커지죠. 뭐에 대한? 빨치산에 대한 분노가 커지죠. 그래가지고, 빨치산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제 뭐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둘이 같이 살게 되면서 한 명이 죽어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대한 어떤 증오가 커지죠? 그래서 사이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빨치산 소탕작전이 일어나. 이쪽에 위기가 생기죠, 이제. 근데 이제 소식이 없어. 그래서 그 가족은 뭐라 생각하면은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는 점쟁이만을 믿으면서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 유능길 장마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재밌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뒷파트가 좀 재밌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요. 아들이 안 오고요. 구렁이가 와요. 뭐 뭔지 알겠어요? 구렁이가 온다고,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졸도를 합니다. 놀라요. 막 집안이 뒤집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 아들은 죽었어. 여기 아들을 기다려. 아들이 안 오고 구렁이가 왔어. 근데 이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미쳐버려 그냥.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외할머니는 아들이 죽었죠? 구렁이한테 가서 막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막 위로해줘요. 구렁이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아낙의 말을 따라가지고 머리카락을 태우니까 이제 또 구렁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렁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이 집안에 우연히 왔나 보다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구렁이로 세팅한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죽었을 아들의 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렁이를 왔는데 자신의 어머니 머리카락을 태워가지고 보낼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그만큼 억울함이 있으니까 왔고 그 억울함이 해소되니까 귀신 원령 풀어주듯이 한 풀어주면은 귀신 막 슉 날아가듯이 그런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다음에 죽어요.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구렁이 이야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요 언제 기출에 나왔는지 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작품은 나올 만한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은 빠르게 그냥 읽을 거예요. 스토리 대충 알면 되니까 이 파트가 나오진 않을 거라서. 자, 불쌍한 것 하면서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그냥 여기서 좋아요. 뭐 여기가 파트가 어디 파트지? 한번 봅시다. 자, 불쌍한 것이라고 이제 혼잣말 합니다. 외할머니가. 그러면은 그 불쌍한 것의 대상은 아무래도 이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죽어버린 그 국군 소위, 이해 가죠? 자신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베이비예요.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이제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이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킬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은 내가 방금은 누구로 특정했지만 꼭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사는 외삼촌 아까 말했죠.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 또 그렇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이 있었대.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분은요. 내가요. 형사들한테 과자를 먹고 그 대가로 그 빨치산을 신고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내가 싫겠죠? 그래서 불쌍한 것이 그 핍박받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이거보다 좀 전체적인 것만 좀 집중해서 봐. 자, 그래서 틀어박혀가지고 근신할 것을 명령 아버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용서 권한은 할머니한테 또 있어. 권력이 엄청나죠? 그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은 외할머니야.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구름에 덮인 이제 산 근방을 바라보는 모습이 허전해 보여. 왜? 전사 통지서 받았어. 그 저녁에는 강하고 두렵던 모습이 있었어. 엄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강하게 보였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었다. 됐죠?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 근데 우려되는 거는 뭐야? 이 두 분 싸우는 거였어. 그래서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려고 살림을 딱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왔죠. 둘이 합쳐졌죠. 그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자라고 한 거는 이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그래도 잘 지내보자. 걱정은 됐는데 처음에는 같이 잘 지내자라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빨치산이 된 거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칠 때까진 좋았어.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양쪽에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서로가 서로를 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버리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내가 낯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 이렇게 과자 얻어먹은 거 있잖아. 할머니의 말을 옮기면은 나는 쓰레기야. 왜요? 외손자.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정보 팔아 넘겼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충분히 이거 말고 이 할머니는 충분히 나를 감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삔또 상한 거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주의 말도 퍼붓고 빠르게 갈게요 얘들아. 이거 안 나와. 그대로 안 나와. 그대로 나와도 상관없고 하면서 막 싸우는 얘기야 얘들아. 됐어요? 겁나 싸워요. 막 지랄한다고 막 싸워요. 봐봐. 저 지랄이야? 지랄이 이러면서 싸워요. 시원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겠냐? 이제 막말하는 거예요. 니네 아들 죽었는데 살아나겠냐? 네가 이렇게 화낸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다 부모죄야. 자식이 부모든 먼저 가는 거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싸우는 내용만 있네. 별로 볼 건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됐죠? 질문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이제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자, 이 시점, 서술자 어린 나.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1인칭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선 관찰자입니다. 어떻게 주인공은 오히려 이 할머니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어린 나기 때문에 어린 나로 고의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서술자의 주관성이 드러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될 수도 있겠고요. 왜요? 할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밖에 못해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해. 어린애다 보니까. 이해 갔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짚어줬던 것만 잘 생각하세요. 이쪽은 삼촌인데 어떻게 돼요? 빨치산으로 돼요. 여기는 외삼촌인데 어디로 가요? 국군으로 가요. 그래서 이 둘의 사이가 대립하는 사이가 되면서 이 둘도 대립구도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 구렁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이 장마라는 작품 머릿속에 쏙 넣어요. 됐습니까? 지울게요. 구렁이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이 또 뭐 있었는데 제가 구렁이 나온 다음 내용? 구렁이 다음 나오고 그 머리 태워요. 머리 태우니까 구렁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 구렁이를 위로해주는 꼴이 돼요. 근데 그 구렁이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좀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고, 근데 이 사람은 기절해요. 막 당황하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위로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해요. 그 맥락상으로. 그래서 화해를 하고 이 사람은 좀 이따 죽어요. 건강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이제 머릿속에 쏙 넣어주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 됐습니까?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